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 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웃돌았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월세나 다름없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주민들이 연장을 앞둔 지하철 신분당선에 신한남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4만 명이 거주할 뉴타운이 들어서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남 뉴타운 조성의 핵심 시설인 지하철역 조성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육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을 마무리해 공항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여전히 좀 심한 상태고 그리고 새학기 이사를 원하는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로 조금 거주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분석인데요. 계속되는 월세 선호 현상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월세 선호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그 시장의 향방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미래 계획 세우는데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나 부동산 고민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하시다면 오늘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거의 막바지 무렵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전세 물량 정말 많이 확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세입자의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먼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우리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그렇게 됐지만 이제 아파트까지 전세 어떤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일단 내 집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을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인 소장과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좀 풀어놓고 해결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정산 4구역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올해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걸 매도를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증산 4구역,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조합원 상태이신 거죠? 그런데 네네. 이걸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소장님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산 4구역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뭐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이요. 그러면은 네. 2018년, 17년? 네. 네, 18년도요. 2018년이요.
네. 증산 4구역을 한 8년간 보유를 했는데 네. 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투자가 아니라 거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주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여튼 네.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면 이쪽에 혹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가 부동산은 좀 이렇게 살펴보긴 하셨어요?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매도 시기를 언제로 할지를 네. 어떤 뭐 그냥 혼자서 막 그렇게 결정하는 건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네네. 가족끼리 상의하는 거, 비전문가끼리 상의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한 번씩은 방문하셨을 건데 네. 뭐 그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좀 오고 갔던가요? 저기 공인중개사는 방문 안 하고요. 네. 저기 부동산 세미나를 조금 다녀서 네, 네. 예, 조금 예, 상담을 조금 했는데 네.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라고 아깝지 않냐 그러시고 네. 또 어떤 전문가님은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네. 공실이 이제 되니까 네. 지금 갈아타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네네. 이 고민의 원천이 제가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셨겠네요. 전문가들이 의견이 한쪽으로 통일됐으면은 좀 괜찮을 텐데 네. 혹자는 A라고 말하고 혹자는 또 B라고 말을 하니까 중심을 잡기가 네네. 어려우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 정해 드릴게요. 네. 결론을 보면 네. 얘는 입주 이후로 가져가셔야 돼요.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 하셔야 돼. 뭐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네. 일단은 얘네들은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산 4구역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또 시청자님께서도 정리해보면 답이 좀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3080 뭐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게 됐고 공기업이 들어가게 된 건데 네. 옛날에 여기 수색 증산 뉴타운이었잖아요. 네네. 사실 맞습니다. 입지는 되게 좋거든요. 증산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요 위쪽에 증산 5구역까지 하다 보면 얘네들 대장이에요. 네. 이 지역 자체가 뭐 메모드급의 규모고. 그런데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단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이 이제 공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당연하게 매도를 고민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 쪽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익 공유라든가 지분 적립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 분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이익 공유라든가 지분 적립을 안 하시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력이 있다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얘네들 뭐 50에 분양가의 50에서 80%로 받고 나서 나머지 나중에 양도세 나누는 거니까. 네. 예, LH랑 나누는 거고요. 지분 적립은 네네. 뭐 10에서 15% 분양가 받는다고 해도 이건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는 이제 돈 없는 분들이 내 집을 위해서 또 이런 입지적인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서 거주하기에 좀 유리한 그런 조건을 해놓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추가 분담금 나는 여유가 있어.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건데 이거는 세금적인 부분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장래성을 놓고 볼게요. 장래성. 네. 장래성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 DMC SK브라든가 여기 DMC 롯데캐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제일 대장이라고 하는 여기 센트럴 자이 아파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21년에 준공했다, 23년에 준공했다,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어떤 뭐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가격이 제일 낮고 이 오른쪽으로 디지털 DMC역으로 붙으면서 이제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장 역할은 DMC 여기 센트럴 자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 지금 시청자님 평형대가 몇 평이에요? 84제곱미터인가요? 59제곱미터인가요? 네, 84요. 84요. 84면 지금 이 아파트들을 본다고 해도 얘네들이 지금 한 12.5억에서 13억 정도. 요 SK뷰 같은 게 한 14억에서 뭐 15억 뭐 5천 이렇게 가고 있고 얘네들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를 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제 증산역을 우리 아파트는 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세대수 자체가 뭐 이런 일반 저기 DMC 뭐라고 할까 롯데캐슬 퍼스트보다 거의 2배가 많단 말이에요. 저 이 센트럴 자이보다 지금 현재 대장 네. 아파트보다 2배가 뭐야? 2.5배 정도가 세대수가 많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3,600여 세대가 될 거예요. 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40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안에 내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뭐 수영장부터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뭐 잘 꾸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이야. 지금 사업 계획 승인이 다 났잖아. 네네. 지역도민도 고시했고. 그러면 이제 분양 계약 체결하고 이제 2주만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8분 능선 다 넘은 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 3,600세대가 여기에 딱 들어가 줌으로 해서 이쪽에 증산 5구역도 사업이 빠른데 합쳐지게 되면 지금 2018년에 우리는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다음에 신축에 대한 이런 어떤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아직 맛도 못 보셨어, 시청자님께서는.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가 대장이 될 건데 음, 이 대장되는 아파트가 또 신축으로 바뀌는 게 뭐 우리가 예상을 좀 뭐 신기루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단 말이야. 이제 좀 있으면 2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도 다 확정적으로 된 거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거를 막 내가 매도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물론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돈을 좀 버셔야 똘똘한 한 채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2018년에부터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거기에 양도세는 뭐 지금 뭐 나중에 지어진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12억까지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장특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청자님 세금 거의 안 내. 얼마 안 들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분양권이 상태로 전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매도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66%에서 77%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양도세를 내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빚 좋은 개 살고 되는 거야. 없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다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를 꿈을 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걸 괜히 고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시청자님을 누군가는 시청을 하실 텐데 그냥 행복한 고민인 거야.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얘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서 세금 최대한 줄이고 네. 거의 세금 한 푼도 안 내시는 식으로 내가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팔아도 매도를 해도 그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 내 수중에 쥐어지는 돈의 이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때 비로소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보다 더 윗줄이라고 하는 이 근처에서는 뭐 성산시형을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왜 여기서 재개발로 재미 봤으니까 네. 성산시형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뭐 네. DMC 남가자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강변 쪽으로 마포 쪽으로 더 붙는다든가 이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분양권인 상태로 넘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차 띄고 포 띄고 장기 두는 거예요. 그 손에 남는 거 없지. 똘똘한 한 채 못 가. 있는 것만 허물어지지.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고층에 40층 넘어가는 거에 3천, 한 4천 이 합쳐지게 되면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대 커뮤니티가 돼 있는 이런 것들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주 후 한 2년 정도 네. 급하게 팔 거 없이 그냥 한번 보세요. 상황 한번 보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전화하시든가 찾아오세요. 네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은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우선 입주 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보유하셨다가 그 시기 돼서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3억 정도 있는데요. 네, 그 돈으로 이제 서울에다가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네. 마땅한 데를 찾아보는데 찾기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상담 드릴까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염두에 두셨지만 지역부터 좀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이신 것 같아요. 투자 초반.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개 3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요거 이제 네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정비 사업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 정비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기준을 점을 두시는 건데 자, 향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이다.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쪽에 좀 지도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영등포 지역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용산에 여기 보시면 정비창 일대 용산의 정비창 일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의도가 되겠죠. 네. 여의도에 뭐 국제금융단지니 뭐니 해서 여의도가 될 텐데 이 세 군데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서울 부동산의 천지개벽을 이룰 곳인데 자 정비창 주변으로 용산 주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높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으로 또 보신다고 해도 지금 글쎄요 여기 자체는 재개발을 본다라기보다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게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활발하게 지역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임대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풍부해지면서 세입자들이 많이 임차 수요가 많이 되면서 임대 금액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위에 매매가가 쭉쭉쭉 떠가는 이런 형상을 그릴 확률이 높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직접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어떤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금액이 엄청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네네. 의미에서 저는 여의도 일대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배후 주거지 쪽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용산이라고 해봐야 이거 정비창이라고 하면 이쪽에 한남 뭐 뉴타운 뭐 한남동이라든가 동부 이촌동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금액 사실은 의학 소리 나오도록 높은 지금 상황인 거고요. 네.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 주거 지역인 요 신길동 일대가 주거 타운으로 뉴타운으로 이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의도 쪽을 한번 주변 지역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영등포 지역을 말하는 것도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도심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저 위쪽에 지금 도심은 지금 개발을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종로에 이제 세운상가를 10필두로 해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서울의 구도심이 오래된 곳이 어디냐? 당연히 영등포입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가 노후 어떤 그 주택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영등포 일대에 손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미래 주거의 어떤 그 중심축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의도의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쥐밸리라고 하죠. 또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쥐밸리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이 여의도라든가 서울의 서부 권역을 그 일자리를 책임져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하철이 요 1호선하고 그다음에 2호선, 요 순환선이 딱 교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는 2호선하고 1호선하고의 어떤 역할이 중점이 됨으로 해서 여기 당산동 일대, 그다음에 양평동과 여기 물레동 일대, 그다음에 영등포 구는 아닌데 구로구에 속하지만 거의 영등포 생활권에 있는 여기 신도림, 얘네들이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그 역할로 인해서 중심축이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아래쪽으로 원 기능이 주거 지역인 여기 신길동하고 대림동, 여기 신대방동, 뭐 신대방동은 당연히 동작구겠지만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 기준은 뭐냐면 신안산선이 될 거거든요. 네. 신안산선을 따라서 여의도로 해서 일자리를 쥐밸리와 여의도를 아예 관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울역까지 궁극적으로는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신길 뉴타운이 되겠고, 이 신길 뉴타운을 신안산선을 뼈대로 해서 신길 뉴타운이 중심축이 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가 나갈 거예요, 이 영등포 지역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뭐 개발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추후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신길 뉴타운이 지금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 추후에 이렇게 신길 뉴타운이 추가적으로 지금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 영등포도 지금 장미마을이니 뭐니 이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래쪽으로 보면 또 신대방동이 모두 또 재건축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영등포 권역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안산선이 축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에 거대한 주거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딱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미래의 뼈대, 즉 신안산선과 여기 7호선,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축이 될 텐데, 여기에 딱 중앙으로 있는 게 바로 요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네. 아까 3억의 어떤 투자로 재개발 쪽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7호선 신풍역 있잖아요. 네. 7호선 신풍역하고 요 보라매역 사이에 보면 위쪽에는 네네.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신대방동, 뭐 신길동 포함해서 신대방동까지 이어지는 여기 다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아파트 단지인데 그 딱 사이에 빌라로 이루어진 노후주택지가 있어. 단독주택과 빌라로 이루어진. 네네. 딱 그 중간에 무슨 휴전선처럼 그 자리를 좀 공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더 보시면 여기 신길 뉴타운 그 신풍역, 7호선 신풍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네. 지금 여기는 권역이 지금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 아직까지는 가능하실 텐데, 여기가 지난주죠. 2주 전이 될 것 같은데 2월 27일 날 여기가 구청에 여기 신통기획 그 재개발 구역으로 신청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보통 구청에 접수를 하고 나서 보통 한 1개월 정도, 네. 1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상지 선정 작업이 웬만해서는 이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1개월에서 뭐 길게 잡아야 2개월 정도인데 2개월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1개월 전후로 해서 구역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신통기획 대상. 네. 구역 선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묶여버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요. 네네. 그러면 투자가 시청자님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그 시청자님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거주 2년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노후주택지에 굉장히 이제 좁은 그런 면적에 있는 주택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 실거주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가 아니라서.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온리 투자자시잖아요. 네네. 3억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기간이 길지도 않아. 지금 1개월 전후니까 지난 2월 27일이니까 거의 2월 막바지에 들어서 했으니까 지금 오늘이 14일인가요?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2주 정도 지났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2, 3주에는 구역 선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놓쳐버리시는 거야. 언제까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네. 아, 네.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거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투자 쪽으로는. 그러면 그 이후에나 이제 사업시행 인간 단계에서나 조금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이제 뭐 프리미엄이 좀 많이 얹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서 요즘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을 보신다고 하면 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개발 의지예요. 음, 개발 의지와 사업성과 두 번째는 사업성이 되겠고 세 번째는 속도가 되겠죠. 속도. 요 세 가지가 명심하셔야 될 텐데 개발 의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존에 막 신길 뉴타운 개발을 막 하고 위아래 막 재개발들을 재건축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개발의 맛을 좀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지금 개발 의지가 완전히 충만돼 있는 상태라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고 네. 이 사업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보시면 뭐 이 구역의 빌라 가격이 신축 기준해서 일단 투룸 기준에서 한 3억이 조금 매매 가격으로 한 5억에서 5억 초반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 11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신길 뉴타운 여기 내에 에스티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에스티움 아파트만 해도 84제곱미터 기준 해갖고 지금 한 16억에서 17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 한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20억 이상의 아파트로 신축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텐데 그러면 이 마진율 자체가 적어도 10억 이상의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 2주뿐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기간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를 봐야 되는데 속도 자체가 어차피 2월 말에 구역 신청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달 전후로 해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올해 안에 적어도 구역 지정이 된다는 소리고요. 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속도 자체는 어마무지하게 빠른 거지. 그러면서 네. 영등포의 전체 주거의 중심축, 미래의 중심축에 거기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거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방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의 정보가 좀 어둡다고 하시면은 뭐 1:1 상담을 신청하셔도 좋고요. 일단 네네. 여기를 한번 임장을 가셔도 좋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전화 끊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뜨끈뜨끈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신길역 인근의 한 지역을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현장에 임장도 가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와 또 문자 번호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자세히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짤막하게 좀 핵심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좀 내 자산 상황 솔직하게 좀 펼쳐놓고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대면 상담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송 상담에서는 뭐 지역을 오픈한다라든가 어떤 좀 세세한 디테일한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바로 앞에 상담하셨던 분처럼 어떤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상담하셨던 분처럼 어떤 똘똘한 한 채를 전략을 어떻게 피는 게 궁금할까 뭐 이런 분들 요즘 굉장히 문의 전화 많이 오시고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똘똘한 한 채라든가 내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 어떤 기간 자체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넉넉하게 잡혀 있질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의 판단이 사실 부동산 적어도 5년 이상의 그런 결과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을 신청하시면은요 최소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을 드릴 거고요. 찾아오시는 곳은 자세히 뭐 이제 나가겠지만 장소는 뭐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지하철 7호선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찾아오기 쉽고 제 또 오프라인에서 저를 직접 만나시면은요 이렇게 방송적으로 약간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 한잔 하시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소장과 함께하는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화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좀 투자해보면 좋을 지역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분석 시간에는 소장님께서 강서구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왜 강서구를 좀 주목해봐야 하는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뭐 이제 투자 포인트 이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서구를 선정한 이유는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부터 이제 쭉 훑어볼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웬만하면 제가 25개 자치구 전부를 한번 시청자님들께 가보지 않더라도 눈에 좀 훤히 알 수 있게 좀 이렇게 부동산 지식을 좀 함양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통일성 있게 6가지의 어떤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시장 개요라든가 주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어떤 대장 아파트, 그러면서 시세 어떤 금액의 변화, 거기에 또 정비 사업이 있다면 정비 사업의 진행 현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미래 개발 호재라든가 교통 호재 이런 쪽으로 해서 총 6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할 거고요. 25개 자치구 전부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해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서구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방화동부터 이제 화곡동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특성은요. 어떤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 공항의 인프라가 좀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되겠죠. 마곡지구의 어떤 개발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구형 아파트와 신축과 오피스텔과 도시형과 빌라 단독이 사실 굉장히 좀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좀 특이한 지역이 되겠고 마곡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제 신흥 부촌으로 됐고요. 나머지 쪽, 방화동이라든가 화곡동 쪽은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실거주 위주가 되겠고 등촌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역세권이고요. 가양동은 이제 한강변이라는 이런 어떤 각 동마다 특이성을 좀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의 주요 아파트는 누가 뭐래도 마곡 엠벨리가 되겠죠. 마곡 단지를 끼고 있는 엠벨리 6단지, 7단지가 되면서 그 아래쪽에 또 위치하고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와 강서 한강 자이는 약간은 가양동 쪽으로 붙어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제 주요 아파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이제 볼 텐데 강서구에 24년 지난해에 84제곱미터의 매매가 어떤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1위부터 거의 11위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편한 세상 염창, 요 염창동 빼고는 모두 다 마곡입니다. 마곡을 둘러싼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는 마곡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곡 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다.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일단 안심. 그리고 외부에서 강서구를 바라볼 때 일단은 마곡 중심으로 봐라. 그러면 크게 실패할 어떤 위험성은
적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대장 아파트는 마곡 엠벨리 7단지가 되겠습니다. 국평 기준 17억 5천이 되겠고요. 강서구에서 뭐 고가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지역은 계속해서 이 마곡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굉장히 이렇게 되는 어떤 특히 주택 가격을 끌고 나가는 주요 요인이 뭐 새삼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일자리가 되겠는데, 그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금액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한 21%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한 8억에서 9억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마곡의 뭐 다른 단지들, 엠벨리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 7억 전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마곡 산업단지다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엠벨리 권역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 엠벨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 나머지 구역 서쪽으로 공항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곳이 이제 방화동인데요. 방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물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여기 공항시장이라든가 9호선 공항시장,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뭐 개화산역, 이렇게 5호선과 9호선이 이렇게 좀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9호선 쪽으로 요 신방화역 공항시장점에 붙어 있는 5구역, 뭐 3구역, 6구역. 여기는 신통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다른 것들, 아까 그 마곡 엠벨리 대장 아파트를 좀 참고해 보셔서 손익을 좀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남아있는 뭐 산업단지, LG사이언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은 여기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마이스 산업시설과 또 원웨스트라고 해서 신세계 부지인데 여기들도 또 개발을 할 예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좀 들어설 예정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 모습을 사진으로 좀 담아봤고요. 추가적으로 CJ 부지죠. 굉장히 뭐 스타필드부터 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물론 일자리가 이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가양동이라든가 등촌동 일대가 좀 그 영향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호재가 이루어질 거고요. 김포공항 쪽으로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고 그동안은 좀 이렇게 낙후돼 있는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복합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구역 같은 경우는 28년, 2, 3구역 같은 경우는 29년 예정이 돼 있으니까 당겨지진 않겠죠.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한 29년, 30년, 2030년 전후로 하면 이쪽에 대해서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강서구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런 조감도를 지금 한번 보이는 거고요. 이 대장 홍대선이 참 중요하긴 한데, 기존에는 뭐 이 마곡에 있는 어떤 일자리다, 뭐 그다음에 여기 한강변이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저쪽부터 원종부터 해서 이렇게 홍대 입구까지 들어가게 되는 뭐 대장 홍대선, 이런 이 지하철로 인해서 강서구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밖에 있던 곳이 여기 화곡동이었죠. 여기 화곡동하고 또 강서구청 일부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실거주라기보다는 이제 빌라촌으로 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곳인데, 추후에는 이제 뭐 개발이 된다 이런 것들로 너무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대장 지역은 여기 마곡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이 대장 홍대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가장 빛을 볼 곳은 여기 화곡동이다 라고 그냥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특별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 화곡동 일대에서 실거주로 지금까지 잘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 어떤 호재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면서 여기는 그냥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갖고 있어봐야 큰 비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화곡동 여기 지금 표시된 지역으로도 또 정비 사업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하철 새로 뚫리게 되는 대장 홍대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입을 곳은 이 화곡동 일대가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해서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씀 참고하셔서 부동산 관리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준비한 건 너무 일부고요. 이렇게 강서구를 한번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핥아봤는데 물론 다른 구들도 추가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일단 강서구는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 보시면서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를 매 시간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는 시간 앞으로도 이어갈 테니까요. 매주 화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1:1 대면 상담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투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도 좋고요, 정비사업 투자도 좋고 이렇게 투자 관련, 내 집 마련 관련, 그다음에 갈아타기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물건도 좀 이렇게 소개도 시켜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적으로 해서 몇 가지의 보기를 좀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도 좀 한번 지역적으로 분석도 해드릴 거니까 1:1 상담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 되실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역시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여러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8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양천구 신정 2펜하우스 3단지 155제곱미터를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향후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양천구 신정 2펜하우스면 이쪽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신정 2펜하우스가 사실은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금액 자체가 저렴하니까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150 제곱미터를 환산하면 여기가 지금 47평짜리를 고민하시는 건데 이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일단 세대수는 신정 2펜하우스 3단지가 되겠고요. 이 3단지 같은 경우에 세대수 자체도 한 1,4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1,4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1,400세대가 가까운 이런 세대지만 실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아파트는 한 200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세대 정도가 거래의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의 특징은 또 우리가 서울의 일반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2021년에 하이를 찍고 조정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이런 가격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정 2펜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락은 다른 아파트처럼 했는데 여기가 반등이 좀 다른 지역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가 되겠는데 더군다나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매수 여부인데 47평이란 말이에요. 이 47평은 양천구 신정동 이 지역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또 어울리지도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평형대가 주 거래 평형대인데
30평대도 아니고 47평대는 거의 뭐 시장에서 좀 글쎄요. 저는 매수 실거주는 모르겠습니다. 실거주는 나는 금액은 적은데 큰 평수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어떤 거주 겸 투자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투영시키신 분이시라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릴 테니까 제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가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크시다면 투자 반대, 실거주 하더라도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85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구로구 항동의 한양 수자인 에듀힐즈 아파트 109제곱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매수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여기 구로구 항동 한양 수자인인데 항동의 한양 수자인. 자, 이 아파트는 아까 바로 앞에 앞선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21년에 고점을 찍고요. 가격 하락해서 그냥 반등 없이 보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올라가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구로구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로구 항동이란 말이에요. 행정구역상은 서울인데 실제 생활권은 부천 생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천에 있는 아파트들의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들의 가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천의 아파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상승 기류로 전환되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요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에 껴있다고 하지만 부천 생활권이다. 당연히 부천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차라리 여기 있는 아파트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더 싸고 생활하기도 생활 환경도 훨씬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오히려 뭐 지하철도 더 가깝고요. 실제 생활하기에 더 좋은 게 여기 있네요. 요 역곡역 주변으로 해서 요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여기 1차, 2차가 다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 해피트리라든가 뭐 요런 쪽. 그러니까 즉 역곡역 주변으로 오시는 게 훨씬 어떤 지하철 접근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소사역. 여기 소사역은 지금 서해선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사역 주변에 여기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뷰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시면 여기 뭐 성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작긴 하지만 여기 우석부터 현대 여기 몰려있는 한도 1, 2차 몰려있는 요 지역. 요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선택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사역 주변, 역곡역 주변 요 주변 아파트로 오히려 좀 시선을 확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구로구 항동이 서울이라고 하지만 그 아파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선택 가능하실 거예요. 네, 보셨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 추천드렸으니까 임장 한번 해보시고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고민 있으시면 전화 상담도 역시 가능하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에는 못다한 이야기들 직접 만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소장님과 만나서 1:1 대면 상담 하고 싶다 하신다면 방송 끝난 이후라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문의 주셔도 1:1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